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장중에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잘 살려놨잖아요. 여기를. 그런데 오늘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아쉽습니다. 반등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다시. 이렇게 되면 최근에 지켜줬었던 지지선 다 무너지는 건데 이거 나쁜 거 아니냐? 나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이게 아니고 어제 거래하고 오늘 거래를 비교해서 보면 어제 거래 대비 3분의 1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상해요. 보통 중요 자리가 깨지면 그래도 평소보다는 거래가 좀 많이 실리거나 살짝 위에서 맴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붕괴됐는데 거래가 없어요. 이거는 한 가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냐면 지수가 그냥 떨어져서 그냥 같이 밀린 거.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 이걸로 인해서 그냥 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수는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고 시장 상황은 뭐 관세가 될 수 있고 이번에 또 미국이 중국에 또 50% 때렸죠. 추가 관세를. 그래서 지금 전체 관세가 100%가 넘었습니다. 105%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또 추가 타격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누가 물량을 던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던진 물량이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느 정도 물량은 있겠지만 큰 물량으로 인해서 완전히 비트코인 사이클을 바깥쪽으로 보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탈이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는 걱정이 된다 그랬는데 왜 오늘은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거래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분봉으로 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40분봉으로 봤을 때 하락이 되고 하락, 반등, 하락됐어요.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왜 떨어졌으며 지금 밀리고 있는데 거래가 왜 등장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어제 하락하고 나서 바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 이건 돈이 들어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돈 들어온 기준가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준가 자리.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반등 후 저항 맞고 여기 내려온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그냥 여기까지 하락이 된 건데 떨어지면서 일단 거래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길 지켜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뭐 1억 1,300이나 1억 1,2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앞전 저점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갔고 얘는 왜 여기 갔고 왜 여기서 실질적으로 돌파가 안 되고 밀렸냐. 단기 저항 때문에 넘어가질 못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단기 추세 때문에 시도는 했는데 이게 장중 시도는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돌파가 안 됐습니다. 이 돌파가 그냥 안 되고 그냥 밀린 것 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진짜 안 좋은 하락이라면 이게 이때처럼 이렇게 거래가 빵 터지면서 밀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단기 고점에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반등 나왔던 하루가 키포인트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깨주지 않으면 여기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상방으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단 반등 시도하게 되면은 이제 1억 2천 한 중반에서 다시 후반까지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아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계속 열어놓고 코인은 계속 뭐 반복을 하고 있는데 뚫지를 못해요.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A 자리 넘어가야 이제 B 자리 오고 근데 이 공간이 막 어마어마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자리에 이제 이렇게 C, D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 추세가 A라고 한다면 A 근처는 와. 근데 못 넘어가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 1억 6천 대부터 전체 추세 및 단기 추세조차도 이런 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지지와 추세도 있지만 전체 하락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과연 깊이로 봤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 실패했으니까 추세 못 넘어갔으니까 다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물량 들어온 자리, 수급 들어온 자리 종가가 1억 1,47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라도 회복이 안 되고 이 밑으로 더 깨지면 어떻게 되냐. 근데 밑으로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주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막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니에요. 위치가. 그래서 전에 그 밀렸던 자리하고 전체 단기 사이클을 좀 고려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상 기준으로만 보면
2월 말 안 깨졌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3월 초 이게 일봉의 지금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안 깨졌고, 그러니까 더 많이 빠져서 내려오면 1억 12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과거 대비 현재 놓고 보면 하락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이때 당시는 하락 거래가 존재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했고요. 고점에선 당연히 나왔고, 이번에 밀릴 때도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없어요. 거래가 평균치 거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밀리고 내려오는 것도 이상하게 보여지거든요.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올지 붕괴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시장 상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일봉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보다는 아직 붕괴도 없고 전체 이탈도 없고 상승으로 뚫린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일봉상에서 그냥 지지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그냥 깨졌을 뿐이다. 이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지지선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날까요? 지지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지선이 엄청나게 영향을 이제 준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포지션도 그냥 다 깼다가 끝났어야죠. 아니면 살아나는데 뭐 시간이 최소 5, 6개월 이상 걸렸다든지. 그럼 이때도 그냥 붕괴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지선 이탈로 해서 붕괴가 나온 건 맞는데 거래가 그냥 요 평균치 거래였습니다. 거래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락했다, 뭐 다시 못 갔네, 이런 기준은 다음인 거고, 그럼 물량이 떨어졌으면 야 이번엔 진짜 좀 심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할 텐데 이때와 같은 하락인 거죠. 그래서 이탈이 돼도 굳이 전체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나서 4일 만에 바로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 그죠? 대략 그냥 선만 보면은 지지선 이탈이 나오면 안 되는 위치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그랬고, 저점까지 보면 여기도 이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된 자리를 찾아보면 여기도 거래는 나왔는데 거래가 안 커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탈은 됐는데 거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럼 어디서 이제 좀 중점을 둬야 되냐면 전체 박스가 길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준인 거죠. 이런 자리에서가 이제 중요하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도 초반에만 반영이 좀 됐지, 그 뒤에 가서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락할 때 보면 이렇게 8월에는 이제 저점을 갱신한 저기 물량이 터진 게 아니고 원래 하락으로 밀었다가 올려준 거래 때문에 짬뽕된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완전 매도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기준에서 따지면. 그러니까 지지선 깨져서 이탈됐다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좋아야 되는데 증시도 어제 떨어졌습니다. 그 증시도 뭐 깨고 내려간 게 아니고 이번에 여기까지 개파락에서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여기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증시나 코인 시장이나 기준가 이탈된 거 없고 그렇다고 넘어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 그냥 갇혀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는 변형이 된 박스 속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계속 갇혀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없어요. 무방향에서 박스권이에요, 계속. 이제 그런 관점에 있고,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그러니까 과하게 어제 저가 기준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많은 거래가 터졌다든지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누구냐면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변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들하고 다르게 완전 변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코인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많아요. 많습니다. 3분의 1 코인이, 이쪽 거래소에서만 3분의 1 코인이 살아 있어요. 이더리움 다시 뭐 5% 빠지고, 비트코인 막 2%, 3% 빠지고, 알트코인 지수나 인덱스 지수 다 빠지고 있고, 환율은 1,500원 근처에 와 있고,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게 더 많은데, 이런 애들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죠. 왜 안 빠지지? 왜 안 빠지지가 아니라, 얘네를 끌어주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쪽을 주목하셔야 돼요. 인덱스죠. 자, 그래서 지금 단순히 대형 코인들, 특히 이제 시장의 주를 이루는 대장들이 뭐 깨거나 이탈해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코인들 반등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지지선 깨졌다고 그래서
완전 붕괴까지 보기보다는 단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